네, 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오늘은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라는 책을 읽어볼까 합니다. 네, 요즘에 건강에 참 관심이 많은데요. 코로나 이후에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더욱이 더 관심이 많기도 하고 해서 책을 읽어봤는데 이 책은 진짜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차 정도만 읽어도 좀 느낌이 오는 책이어서 좀 가볍게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의사가 가르쳐주는 최강의 식사 교과서.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마키타 젠지 지음, 전선영 옮김, 강재헌 감수, 더난 출판 책입니다. 앞부분에 머릿말 감숙을 조금 읽어드리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한 부분 어떤 목차 부분을 좀 읽어드릴까 해요. 오늘은 네. 제가 이 책에 관심을 많이 가진 이유는 제가 이 탄수화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급격히 졸음이 오는 어떤 당 스파이크가 좀 있는 편이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이런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 막 고민하던 찰나에 이 책을 만나게 됐는데 저한테 너무 되게 좀 효과적이었던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앞부분에 이제 시작하며 들어가는 문 읽어드릴게요. 건강의 차이가 곧 인생의 차이다. 나는 당뇨병 전문의로 지난 38년 동안 20만 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해왔다. 당뇨병 환자들을 보면 한창 일할 나이에 직장인이 많은데 사실 당뇨병이 있으면 심장병이나 뇌질환, 암이나 치매 등 온갖 질병에 걸리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나 환자나 당뇨병을 치료하는 데만 전념할 수 없다. 오히려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당뇨병 환자들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나는 얼핏 보기에 똑같이 일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건강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80세까지 일하고 100세가 되어도 건강할 것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년 퇴직에 이를 즈음 목숨이 오가는 병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사람도 많다. 예를 들어 40세 전후인 직장인 100명이 있다면 그중 20%가 건강 상류층이고 나머지 80%는 안타깝게도 건강 하류층이다. 그 격차를 40대쯤에는 좀처럼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업무 성과가 떨어지고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여 50대에 접어들 무렵부터 현실적인 질병으로 나타난다. 40대 관리를 더 잘해야겠네요. 네. 직장인 사이의 건강 격차를 초래하는 것은 어김없이 매일 먹는 식사다. 먹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건강을 좌우할 뿐 아니라 업무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지런히 일하는 직장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매출 수치나 인맥이 아니다. 성과를 높이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올바른 영향을 주입하느냐를 무엇보다 중시해야 한다. 제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고급차도 불순물 투성이인 수상쩍은 휘발유를 넣으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 그런데 자기 몸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짓을 하는 직장인이 많다. 네. 그래서 어제 먹은 음식이 오늘의 나다라는 이야기를 참 저도 많이 들었었는데 음식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음식,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어떤 상식들 그리고 음식을 어떻게 섭취하면 좋은지 좀 뭐랄까 실용성 있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오늘 간략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건강이 나빠지는 원인의 90%는 혈당치, 인체 메커니즘을 따르는 올바른 식사란. 네. 읽어볼게요. 그다음 무슨 말씀을 난 매일 고급 휘발유 못지않은 좋은 음식을 먹고 있다고 이런 자신만만한 반론이 들려오는 듯하다. 요즘에는 건강과 식사의 관계를 다방면으로 따져보는 사람이 늘어 지적인 직장인이라면 뭐뭐가 몸에 좋더라는 정보에도 민감하게 대응할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큰 함정이 있다. 땡땡이 좋다, 뭐뭐는 나쁘다라는 단편적인 정보와 그 성분을 눈여겨보기는 쉽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인간의 몸은 소화, 흡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 소화 흡수 시스템에 따라 우리가 입으로 먹는 음식이 소화되어 형태를 바꾼 영양소가 되고 필요에 따라 흡수되어 신체의 일부가 된다. 여기서 형태를 바꾼다라는 점이 중요한데 먹는 것은 그대로 신체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사를 거치면서 구성이 바뀌어 다양한 물질로 합성된다. 이런 구조를 밝혀내는 학문을 생화학이라 한다. 생화학은 생명 현상, 말하자면 인체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학문이다. 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나오는데 콜라겐은 흡수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콜라겐 많이 먹으면 좋다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네, 콜라겐은 흡수가 안 된다. 네. 이어가 볼게요. 인간은 과거와 비교해 변함없는 소화, 흡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그것을 조절하는 기관이 뇌다. 이런 인체 메커니즘을 벗어나는 식사법은 본래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식사법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나는 많은 의사가 싫어하는 거북이 등껍질 같은 복잡한 화학식 투성이의 생화학을 공부해 음식이 소화, 흡수되는 과정에서 인체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잘 알고 있다. 생화학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인간이 절대로 입에 넣어서는 안 될 것이 현대 사회에 넘쳐나고 있다. 이 책에서 다루겠지만 캔커피나 주스, 캔커피 주스처럼 씹을 필요 없는 탄수화물 음식이 그 대표적인 예다. 네, 많은 직장인이 매일같이 그런 탄수화물 음식을 섭취하고 있다. 네. 여기서 나오는 캔커피 주스는 이게 뒤에 읽어보니까 이게 좀 단맛이 있는 커피, 주스도 마찬가지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음식이라고 해요. 나중에 커피는 뭐 괜찮다고 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캔커피, 네. 단 커피 그리고 단 주스는 몸에 최악이다. 네.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나옵니다. 네. 몸무게가 서서히 늘더니 도통 줄지 않는다. 혈압이 높다는 지적을 받는다. 쉽게 지친다. 업무 도중에 곧잘 존다. 집중력이 낮다. 저도 참 졸음을 음식을 먹으면 졸음이 참 많이 오는 편인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집중을 엄청 했을 때 좀 졸리더라고요. 집중하고 난 이후에 좀 약간 뇌를 다 쓴 느낌? 그러면 반드시 좀 저는 30분씩 좀이라도 좀 자야지 좀 체력이 회복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어볼게요.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몸의 이상 증상에서 당신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근본 원인은 혈당치에 있다. 직장인이 고심하는 질병이나 몸의 이상 증상의 90% 이상은 혈당치 문제다. 네, 혈당치. 네. 나중에 나오는데 이 혈당치가 결국엔 탄수화물하고 엄청난 관계가 있어서 탄수화물을 줄이라는 이야기를 엄청 하십니다. 네. 좀 더 이야기하자면 그럼 줄인 탄수화물을 어떻게 하냐? 네. 단백질로 섭취하거나 야채 그리고 모든 다른 음식에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다. 결론은 탄수화물을 줄여야 된다. 가장 큰 메인이었고요. 네. 이어가 볼게요.
혈당치가 지나치게 높거나 급격하게 오르락내리락하면 우리 몸은 심각한 손상을 입는다. 대개 그것은 현대인 특유의 식사 습관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균형 잡힌 식사를 하라고 말하지만 도대체 무엇이 균형 잡힌 식사인지 대다수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몸에 좋으라고 했던 일이 비만, 노화, 질병이라는 흐름으로 연결되기 일쑤다. 네. 다음 페이지. 속설, 주관적인 건강법에 속아서는 안 된다.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최강의 식사란이라는 챕터입니다. 매일 아침 갓 짠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집을 나서는다는 30대 남성. 건강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하다. 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과학적인 근거는 무엇일까? 갓 짜냈으니 건강에 좋을 것이다 라는 설명만으로는 근거가 부족하다. 그는 과연 그 주스 안에 얼마나 많은 당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을까? 굳이 오렌지를 주스로 갈아서 마시는 바람에 고혈당 상태가 되어 당뇨병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에 스스로 다가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에너지 음료를 마셔 원기를 불어넣는다. 영양을 생각해 매일 아침 시리얼을 먹는다. 칼로리를 고려해 지방이 많은 음식을 늘 삼가한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한다. 시간이 지나면 조깅을 한다. 자칫 건강에 신경 쓰는 직장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습관은 그야말로 병에 걸리기 위한 노력이라 해도 무방하다. 다시, 이런 습관은 그야말로 병에 걸리기 위한 노력이라 해도 무방하다. 네. 그러니까 일하기 전에 에너지 음료 마시는 것, 그 다음에 아침에 시리얼 먹는 것, 그 다음에 칼로리 생각한다고 지방을 섭취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근육 때문에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 그 다음에 시간이 나면 조깅한다. 이게 왜 안 좋냐 이렇게 뒤에 나오는데요. 일단 뭐 시리얼 절대 아침에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에너지 음료 먼저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지방은 먹어도 된다. 그리고 단백질 보충제는 과하게 먹으면 신장을 해친다고 해요. 그리고 조깅은 식사 후에 20분 정도 가장 좋다고 뒤에 나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운동할 때 단백질 보충제 많이 먹고 뭐 오히려 뭐 지방 안 먹고 하잖아요. 잘못된 습관이다. 그리고 잘못된 상식이다. 그리고 주스는 절대 마시면 안 된다. 네. 이게 병에 걸리기 위한 노력이래요. 참 잘못 알고 있었죠 우리가. 이어가 볼게요. 솔직히 직장인 대다수가 업무에서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지만 자기 입에 들어가는 음식에 대해서는 매우 무지하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책 보고 좀 많이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고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고, 식습관 약간 좀 고쳤더니 졸음이 좀 덜 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효과가 엄청 좋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위해 필사적으로 칼로리나 지방을 제한하는 사람이 많은데 현재의 의학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비만의 원인은 탄수화물이며 칼로리나 지방은 무관하다. 다시, 비만의 원인은 탄수화물이며 칼로리나 지방은 무관하다. 네. 결국에 탄수화물입니다. 네. 그러나 영양사나 의사조차 아직도 칼로리 신화를 믿는 사람이 많다. 그래도 의사도 이 공부를 깊게 좀 한 사람들을 이렇게 가려서 만나야 되고, 의사조차도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할 의사도 많다라는 저자의 의견. 저자도 의사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죠. 네. 이 책은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식사를 최신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한다. 인체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생화학과, 전 세계에서 발표된 신뢰할 만한 논문, 그리고 20만 명 이상에 이르는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하므로 그 내용은 흔한 속설이나 주관적인 건강법, 일부 주장을 확대 해석한 건강법과 다르다. 네, 다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일시적인 유행에 휘둘리지 않는 절대적인 식사법을 익힐 수 있으며 그 결과 비만, 노화,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효과적으로. 네. 탄수화물 줄이라는 얘기를 엄청 하세요. 이 책에서는. 네. 네. 그리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업무 성과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다. 식사는 바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강의 기술이다. 나이 들수록 신진대사는 둔해지지만 일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소홀하지 않는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무엇을 먹어서 내 몸에 넣을 것인가. 우리가 우리 몸을 잘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실 중요한 게 몸과 정신 두 가지인데 우리의 정신은 어떤 가치, 독서를 통한 가치로 채우고 이 정신이 뭔가 발현되려면 반드시 필요 충분 조건으로 이 몸을 통해서 실현을 해야 되는데 이 몸에 우리가 아주 안 좋은 음식을 그리고 또 생각은 이게 좋다고 여겨지는 안 좋은 음식을 넣고 있다라는 게 저자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몸에 치명적으로 안 좋은데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 그리고 치명적으로 안 좋은데 이제 이게 좋다는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기사들조차도 일련의 어떤 이익 집단, 자본주의 이익 집단, 뭐 예를 들어서 우유에 대한 우유가 몸에 안 좋다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하는데 그런 동시에 우유가 좋다는 이제 기사들을 낸다고 해요. 우유 파는 업체에서 로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게 자본주의의 이 영업에 의해서 우리가 속고 있다. 하지만 자기가 임상 실험과 생화학을 공부해 본 결과 몸에 좋은 음식들은 정말로 따로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많이 먹어야 된다가 이 책의 요지입니다. 네. 좀 이따가 제가 간략하게 몸에 좋은 거 완벽하게 못해도 이런 거 알고 있으면 그래도 뭐 10번에 2-3번 정도는 다시 좋은 음식으로 이렇게 또는 좋은 음료로 이렇게 바꿔서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어차피 저희는 완벽하게 선택 못하고 또다시 맛있는 음식과 술을 먹을 테니까 그래도 좀 노력해보자는 의도인 거죠. 네. 다시 한번 읽으면 일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소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 가실 때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요? 라고 고민하는 것들은 사실 너무 중요한 일이다. 20대, 30대 초반까지는 식사에 신경 쓰지 않았어도 별 문제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렇게 지내다가 나이가 들게 되면서 서서히 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덩달아 업무 성과도 나빠질 수 있다. 30대 중반 이후에는 몸에 무엇을 넣을 것인지, 식사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를 잘 판단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여기서 건강 격차의 갈림길이 시작된다. 이 책은 가장 먼저 서장에서 많은 직장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혈당치에 대해 설명한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사라는 알쏭달쏭한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혈당치를 조절하느냐이다. 어떻게 혈당치를 조절하느냐가 정말 제일 중요하다. 균형 잡힌 식사는 어차피 우리가 잘 못한다. 네. 혈당치를 조절해야 된다. 어떻게 하냐? 탄수화물 줄여라. 네. 그리고 단성분이 들어간 단성분 플러스 지방이 같이 들어갔을 때 가장 위험하다고 해요. 지방 자체만 먹으면 괜찮다. 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체 메커니즘에서 벗어난 주관적인 건강법을 실천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1장에서는 최신 의학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의학적으로 올바른 식사법 20가지를 공개한다. 네, 이렇게 쭉쭉쭉 뒤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제 책의 개요를 설명했고요. 제가 오늘은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인상적으로 읽었던 부분들이 일단은 아침에 주스 절대 드시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아침에 제일 좋은 건 뭐냐? 사과다. 네. 사과를 반쪽이나 한쪽을 드시는 게 가장 너무 좋다라는 사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올리브유에 대한 어떤 효능이 나오는데 되게 많이 언급되거든요. 근데 올리브유 만약에 탄수화물을 먹었을 경우에 올리브유를 함께 섭취할 경우에 혈당 수치를 낮춘다라는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실제로 해봤는데 엄청 효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리브유 중에 가장 고품질인 올레오칸탈이라는 올리브유를 한 병에 한 1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서 한번 섭취를 해보는 걸 몇 달간 해봤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서 주변인들한테 지금 널리 알리는 중이고 선물도 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주변인들도 반응이 너무 좋다고 네 하셔가지고 그래서 오전에 보면 예전에 그 가수 박진영도 항상 아침에 올리브유 반잔 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저분도 저거 관리하시는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올리브유 아침에 고품질의 올리브유 를 한 반잔 되게 그 양주잔 반잔 정도 그렇게 드시는 게 너무 좋다. 그리고 특히나 탄수화물 많이 먹었을 경우에 같이 섭취해라 올리브유를. 이게 여러 번 이제 언급되는 부분이었어요. 올리브유가 진짜 좋다. 네. 그 다음에 배고플 때 틈틈이 이제 과자 먹고 싶으면 견과류 먹어라. 네. 그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와인 식전에 이제 외국인들 보면은 화이트 와인에 살짝 한두 잔 먹으면서 이제 입맛 돋구잖아요. 근데 좋다고 해요, 되게. 네. 그래서 화이트 와인 한두 잔, 네. 화이트 와인 또 레드 와인 한두 잔 정도는 몸에 좋다. 네. 그리고 초콜릿 얘기가 나옵니다. 초콜릿 카카오 70% 이상의 초콜릿을 먹는 거 중요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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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유 말고 두유 먹어라. 우유 말고 두유 먹어라. 네. 우유 말고 두유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이제 40대 50대 분들은 이제 조미료 이제 안 먹는 게 가장 좋지만 조미료 안 넣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책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식초나 레몬을 써라. 네. 그러니까 샐러드 드레싱도 식초나 레몬이면 충분하다. 식초나 레몬을 써라. 드레싱 말고 레몬이나 식초를 써라. 네.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얘기했어요. 여기 그 이제 식사법에 운동으로 다이어트는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여기서 의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식사 조절을 해야 된다. 네. 식단 조절 없는 다이어트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탄수화물 양을 줄이면서 운동을 해라. 탄수화물 양을 줄이면서 운동을 해라. 그러면 탄수화물 줄인 만큼 힘이 빠지면 어떠냐? 그러면 그 다음 단백질을 섭취해라. 줄인 만큼 단백질을 섭취해라. 다시 탄수화물 줄인 만큼 단백질을 섭취해라. 그 다음에 하루에 2리터 물을 먹어라. 물 좀 자주 드셔라. 그러니까 틈나는 데 물 한 모금씩 드셔라. 그 다음에 탄수화물 많이 드셨을 때는 올리브유를 꼭 조금 같이 드셔라. 혈당치를 상당히 낮춰준다. 그리고 화이트 와인, 음식 먹을 때 화이트 와인 한두 잔은 살 빼는데 도움이 된다. 음식 먹을 때 화이트 와인 한두 잔은 살이 빠진다. 그다음에 여기 또 나와요. 나이 들수록 탄수화물 줄여라. 탄수화물 줄여셔야 합니다. 탄수화물. 그래서 뭐 과자, 빵 절대 이제 여기서 가장 금지된 음식이 나오는데 캔커피, 그다음에 주스, 단성분이 있는 주스, 그다음에 과자, 빵은 입에 대지도 마라. 라고 나오는데 이게 사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줄여라. 그냥 양을 그동안 먹는 양보다 좀 줄여라. 네. 그래서 제가 탄수화물 관련된 책을 좀 많이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글루텐 프리 나오잖아요. 근데 글루텐은 그 탄수화물의 어떤 일부 중의 성분이라고 해요. 근데 그래서 글루텐 프리가 꼭 건강식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정제된 탄수화물, 그러니까 흰 탄수화물, 뭐 흰 면, 흰 밥, 요거를 줄이는 게 가장 핵심이다. 다시 흰색 탄수화물을 줄여라. 네. 이 책 결론은 흰색 탄수화물 줄이고 올리브유를 먹으라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리고 저한테 가장 효과적이었던 이게 방법인데요. 음식 먹는 순서를 바꾸는 거였어요. 저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탄수화물을 먹으면 바로 이제 20분 안에 정말 기절할 정도로 잠이 들었거든요. 좀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정말 만약에 좀 푹 자고 싶다 그러면 새우깡을 한 반 봉지 먹으면 바로 잠들어요. 또는 짜장면을 먹으면 바로 잠들 건 했거든요. 그래서 절대 운전할 때도 운전하기 전에 새우깡도 안 먹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밥 먹는 순서가 중요한데 일단은 딱 음식이 나오면 야채부터 먼저 먹고 절대 탄수화물부터 먼저 흡수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야채부터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고기류를 먼저 먹고 마지막에 식사 끝날 때쯤에 탄수화물을 조금 먹어라. 다시 야채를 먼저 야채 젓가락 갖다다 대고 야채를 좀 넣었다 싶으면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을 좀 몸에 넣고 그 다음에 약간 배가 찼다 싶으면 그때부터 이제 탄수화물 조금 넣어라. 네. 그리고 야채 단백질을 먹으면 배가 어느 정도 살짝 부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탄수화물 먹는 양이 또 줄어드는 또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이 순서대로 먹어야 된다. 근데 제가 이거 실제로 해봤더니 효과가 엄청납니다. 졸음이 안 와요. 좀 많이 놀라웠어요. 그래서 가장 요거 알고 계시면 식사하고 점심시간 저녁 때 또 똑같은 회식 자리 가더라도 식사 순서만 바꿔도 이 혈당치 낮출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인사이트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키위 블루베리를 먹는 게 좋다라고 하셨어요. 키위 블루베리. 그다음에 과일 주스 절대 먹지 말아라. 네. 살찐다. 네. 그리고 우유보단 두유다. 그리고 그다음에 햄이나 가공육은 먹지 말아라. 차라리 그냥 고기를 먹어라. 네. 가공육, 햄 이런 거 먹지 말아라. 네. 과자, 빵, 수면 갉아먹는다. 이거는 몸에 쓰레기를 넣는 것과 같은 것이다. 과자빵은 몸에 쓰레기를 넣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네. 과자빵은 내 몸에 쓰레기를 넣는 것이다. 네. 그리고 요거에 또 좀 충격적인 점심 먹고 나서 바로 20분간 걷는 게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후 20분 정도 걷는 거 굉장히 좋은 습관이다. 네. 그리고 자기 전 4시간 동안 먹지 말아라. 몸이 피곤하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그거보다 좀 더 고강도로 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녁은 반찬 중심으로만 먹어라. 네. 이거 힘들 것 같아요. 저녁 반찬 중심으로 먹는 거. 사람들 만나는 게 저녁에 많은데 이거는 잘 안 될 것 같긴 한데 다이어트 작정하신 분들은 이건 가능하실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술, 네, 와인이나 증류수, 여기 증류수도 나와요. 와인이나 증류수는 혈당치 낮춘다. 네, 그래서 맥주보다는 와인이나 증류수를 먹어라. 먹어야 된다면. 그리고 대충 이 정도. 네, 됐죠? 그다음에 초콜릿, 카카오 70% 이상 먹어라. 그다음에 인공 감미료가 설탕보다 위험하다. 네, 이거 인공 감미료가 설탕보다 위험하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체온을 높이면 면역력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 목욕이나 사우나를 만약에 운동을 못 하시는 분들 첫 번째 가장 좋은 거는 조깅이나 헬스 뭐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이제 체온을 올리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고 만약에 그게 할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목욕, 사우나를 통해서 몸을 1, 2도 온도를 높이는 게 엄청 중요한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면역성을 높인다. 운동을 만약에 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뜨거운 물로 목욕을 좀 하시고 마지막에 찬물로 샤워하셔야 된다. 그리고 감자튀김은 악마의 음식이다. 여러분 감자칩을 줄이시래요. 감자칩은 악마의 음식이다. 네. 그리고 만약에 먹었습니다. 감자칩을. 그럴 경우에 올리브유를 같이 동시에 섭취하라. 올리브유를 탄수화물 100색의 탄수화물을 먹었다 싶으면 반드시 올리브유를 한 반잔 먹어라. 예. 양주잔 스트레이트 잔의 반잔 정도 먹어라. 네. 네. 그리고 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서 부모님 선물해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사랑하는 주변에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책은 아마 한 1시간 안에 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선물해 주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콜라겐은 먹어도 효과가 없다. 아무리 먹어도 몸속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사실 우리는 속고 있었습니다. 네. 콜라겐은 먹어도 효과 없다. 아무리 먹어도 몸속에 남아있지 않다. 네.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콜라겐. 네. 이게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좀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과일 주스 단맛이 나는 과일 주스 절대 드시지 마시고 네. 빠뜨린 게 있나 싶네요. 잠깐만요. 커피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커피 여기 있다. 네. 커피 궁금하시죠? 커피. 네. 커피는 일단은 캔커피 절대 드시지 마시라고 했고 그다음에 간 내린 커피는 건강식품이다라고 여기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 좀 발췌도를 읽어드릴게요. 커피.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간 내린 커피를 설탕이나 크림을 넣지 않고 마실 때 이야기다. 다시 커피는 어디까지나 간 내린 커피를 설탕이나 크림을 넣지 않고 마실 때 건강식품이다. 다시 커피는 어디까지나 간 내린 커피를 설탕이나 크림 넣지 않고 마실 때가 건강식품이다. 네. 설탕을 듬뿍 넣지 않고서는 마실 수 없다면 아예 커피를 마시지 않는 편이 낫다. 캔커피와 같은 음료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커피 음료와 진짜 커피는 별개의 식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커피 음료와 진짜 커피는 별개의 식품이다.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캔커피.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챙기세요.